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토피 환자분들에게는 힘든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아토피 관리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중증 아토피를 극복하고 한의사가 되신 정대웅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의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박지영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 아토피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담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으면서 만성적인 피부염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 기존의 염증 반응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는 외부 기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은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이 됩니다. 정 원장님도 아토피가 심했을 때 여름철이 특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여름은 1년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어요. 저는 팔뿐만 아니라 전신에 아토피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긴팔, 긴바지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여름용 긴팔 옷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여름에 입을 만한 긴팔 옷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덥고 습한 날씨에 긴팔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여름은 정말 피하고 싶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아토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피부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쿨링을 자주 해주는 것이 여름철 아토피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수건 찜질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수건 찜질 이외에도 얼음 찜질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에 충분히 적신 거즈를 아토피 부위에 올리는 웻드레싱도 더운 여름철에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락앤락통에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했어요. 외출 시에는 보온병에 차가운 물과 깨끗한 손수건을 항상 좀 가지고 다녔죠.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 시에도 피부 쿨링을 위해서 늘 신경 써야 했습니다. 네,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 온도 관리에는 물수건 찜질, 얼음 찜질, 웻드레싱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부 장벽 손상이 심한 아토피 환자분들은 물수건 찜질이나 얼음 찜질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얼음 찜질의 경우에는 심한 피부 자극으로 동상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보면서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수건이나 얼음 찜질 팩으로 피부를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당시에는 휴대용 선풍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휴대용 선풍기가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얼굴이나 목 피부 관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중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의 앞쪽에 있는 둥근 패드가 바로 스테인리스 냉각 패드인데요. 일반 손 선풍기에는 없는 이 냉각 패드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휴대용 손 선풍기를 작동시키면 순식간에 냉각 패드가 시원해지면서 이를 피부 진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열대야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에요.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있어서 수면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수면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 역시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제습기 같은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최대한 시원하고 뽀송하게 잠들 수 있도록 노력했거든요. 수면 중에 피부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잠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름철은 건강한 사람도 열대야로 인해 수면 장애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피부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아토피 환자분들은 더욱더 여름철 수면 환경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불과 베개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피부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다만 너무 시원한 환경에서 주무시다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감기에 걸려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름철 수면 관리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잘 활용하면 겨울이나 다른 계절보다 시원하고 일정하게 유지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도 전기요금 걱정은 잠깐 미루고 최대한 밤에 시원하게 주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기요금이 치료비보다 싸다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웃으면서 동의해 주시죠. 여름철은 관리가 힘든 만큼 아토피 피부염 치료하기에도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조금만 운동해도 쉽게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땀 배출이 용이한 계절이죠. 이러한 땀 배출이 아토피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땀 배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논문이 그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땀에는 항균 펩타이드와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균 펩타이드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는 진드기 항원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땀의 성분들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방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땀은 피부 진피층 깊숙하게 위치한 에크린샘에서 만들어져서 표피층을 거쳐 피부 표면으로 분비됩니다. 땀에는 천연 보습 성분인 젖산 나트륨과 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이 분비되면서 각질층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피부 최외곽에서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이 땀 흘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땀 나면서 가려움이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게 적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땀을 흘리다 보면 가려움증이 점차 사라지고 피부가 잘 재생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름철에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로 등산이에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일광욕도 되면서 또 기분도 상쾌해지거든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아토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대영 원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